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간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엔비디아 GTC 2024 기조연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 시장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 장 마치고 나서의 반응을 보면 엔비디아와 AMD 등의 GPU 회사들이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죠. 코스피 1% 넘는 조정으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652선 지나가고요.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좀 제한적입니다만 0.6% 하락으로 888선 지나갑니다. 수급 한번 보시죠. 오늘은 코스피 쪽에 메이저 주체의 매수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 이상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2천억 원 가까운 매도 포지션입니다. 개인만 홀로 사자세 7천억 원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좀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개인의 순매수세만 포착되는데요. 2천억 원의 사자세 개인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1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자, 오늘 일단 엔비디아 행사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 쪽에서 하락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테크윙 2%의 하락, 엑시콘 6%의 하락입니다. 다만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을 빠르게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잡고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선별적인 강세도 눈에 띄는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일부 반도체는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 부품 쪽에서 강하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척 관련 기업이죠. 코미코 11% 이상의 급등 양상이고요. 장중 내내 흔들리지 않은 편안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소켓 기업입니다. 테스트 후공정에 들어가는 부품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독야청청 고공행진을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살짝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단이 밀리면서 같이 하락세를 시현하기도 했지만 이내 이 하락을 딛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상승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4%의 강세고 26만 5천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시켜주는 주가의 반응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서는 특히 현선물 양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지만 어떤 종목에 이제 매수세가 집중됐는가 봤더니 거의 대부분 인덱스 차원이 큽니다. 삼성전자 매도 포지션이 가장 강하게 잡힙니다. 어제도 꽤 많은 물량이 이쪽에서 출회가 됐는데요. 그 밖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덜어가고 있습니다. 밸류 기업 가운데서는 기아도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매도 우위 포지션입니다. BHI 등의 일부 단기 시세가 나왔었던 기업들도 덜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에코프로, BM 등의 2차 전지도 일부 매도세 포착이 됩니다. 반면에 사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될까요? 순매수 탑10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이쪽은 저밸류가 생각보다 많이 포진이 돼 있죠. 현대차,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삼성물산, SK스퀘어까지 이 전체 10개 종목의 과반 이상의 종목을 저밸류로 포지션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가의 반응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같이 이제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 어떤 힌트를 주는 걸까요?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잡도록 하고요. 방산 가운데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기관의 순매수 탑10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밸류 안에서는 기아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원전이랑 로봇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띕니다.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관이 요즘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AI가 개화하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창구로 원전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원전 테마주 시세 분출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범 AI 테마에 로봇이 포함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엔젤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그에 대한 기대감도 맞물려 있습니다. 기관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두 종목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 매수는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도 눈에 띄고요. 2차 전지 안에서는 전고체 테마가 시세 분출이 있는데 기관의 순매수 포착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메뉴판들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리 옮겨서 체크 포인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탑10 전략 이어갑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따라 더 스마트해 보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경테가 바뀌셨나요? 아니, 그대로입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나요? 네, 헤어스타일은 잘 어울리세요. 네. 자, 오늘 그 새벽에 있었던 GTC에 대한 코멘트 먼저 듣고 싶은데요. 반도체에 가겠습니다. 화면 열고 GTC의 코멘트 해주시죠. 네, 뭐 사실 시장에서는 2, 3주 전부터 이제 GTC 2024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컸었고, 사실 뭐 전선왕 회장의 뭐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뭐 이슈도 있었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뭐 디지털 트윈 기술이나 뭐 HBM3에 대한 12단 반도체에 대한 공개가 조금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어제 장장 그 2시간의 이제 시간으로 이제 전선왕 기조 연설을 이제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뭐 새로운 뉴스라고 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좀 AI 반도체에 대한 뭐 수요는 뭐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큰 의미에서는 조금 길게 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종목들의 매물이 좀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안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투톱에도 외국계 매도 우위. 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뭐 그동안 장장 뭐 1월 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반도체 흐름은 이제 좋았었고, 어느 정도 사실 뭐 여기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소멸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빌미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한 첫째 주나 이제 둘째 주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마땅한 그런 이제 모멘텀에 대한 일정이나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GTC 2024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측면,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이제 좀 하락률을 좀 보였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HBM 관련들 뭐 AI 반도체 이슈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단기 고점에 대한 좀 시그널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급하게 지금 밀린다고 바로 들어가는 건 전략상 좋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는 사실 뭐 SK 하이닉스 물론 오늘도 이제 HBM3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이슈들이 하나둘씩 시장에서는 이제 부각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 아니면 정설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는 뭐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시장의 초점은 과연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반등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뭐 7만 1,000원대 가격이 나왔었고 오늘 해외 IB 리포트도 나왔었지만은 과연 이제 실제적으로 이번 잠정 실적 발표나 그 이후에 콘콜에서 향후에 캐펙스 투자나 아니면 감산 원복에 대한 이런 중단 이슈가 오히려 시장에는 향후에 장비주들이나 이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시장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SK 하이닉스와 이제 HBM 관련주들은 조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반도체가 꺾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구간 타이밍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긴 관점으로 네.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면 어떤 쪽의 주목도가 클까요? 이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HBM? 아니라 예. HBM 이제 종료들이 아니라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감산 중단을 하고 이제 향후에 캐pex 투자를 얘기를 한다라면은 물론 이번 GTC 2024에서도 그런 엔비디아 관련된 수준 모멘텀 뭐 향후에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최근에 사이맥스도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보여줬다시피 그리고 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들 뭐 이오테크닉스나 아니면 원익 IPS, 테스와 같은 이제 종목들이 사실 이제는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속도전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HBM3 이 시장을 한 3분기나 아니면 4분기에 양산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장비에 대한 수준 모멘텀 새롭게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아기 반려 주식님께서 내일 모레 미국 FOMC 끝나고 나서 현금 있는 거 종목 몰빵 갈까요? 하시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뭐 1시간 뒤에 뭐 일본 BOJ도 봐야겠고 예. 물론 FOMC도 봐야겠지만 FOMC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있긴 한데. 네, 그렇죠. 결국에는 뭐 지금 6월 달 금리 인하 이 확률이 이제 50%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예. 이제는 시장 자체도 그냥 하반기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이제 결국에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흐름보다는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에 일단 주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물론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최근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빠를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저께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결국에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네. 변함 없이 갈 것이라는 기조가 확인되면 네. 그러면은 투자 괜찮아요? 조금은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물가가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강하게 한다. 사실 이게 뭐 또 대선이나 또 연계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예.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지금 원 달러가 많이 뛰죠. 좀 많이 네. 빠지고 있는 상황, 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외국인 수급이 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그동안 4개월 연속 꾸준하게 외국인 순매수로 일관해왔던 우리나라 시장이었는데 그 기조가 뒤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수가 있다. 몰빵은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묻지마 투자 구간은 아니라고 보셨고 물가가 좀 신경 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에 기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환율이 사실 진짜 문제죠. 달러의 상승폭보다 원화 가치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러당 원화 가격이 환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뭐 적극적으로 들어오자니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환손실 우려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전제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주셨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테마 순환 관점에서 봐야 된다면 어떤 테마를 꼽아주시겠습니까? 어제도 이제 서서히 이제 아이폰도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온디바이스 AI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뭐 흐름이 좋았던 게 리노공업이랑 이제 제주 반도체 흐름이 좋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저전력 반도체도 좋겠지만은 뭐 리노공업과 같은 이런 뭐 CXL이나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큰 틀로 올라왔던 우리가 HBM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 쉬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CXL이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그래도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탑픽은요? 탑픽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와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오늘 시세 괜찮았던 걸로 네. 제가 아침에 기억을 하는데 이유가 있긴 했군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 미슈리님께서 와 이거 멘트 잘 맞춰주셨네요. 라임이 좋아요. 몰빵했다가 몸빵으로 때워야 할 수도 있다. 예, 몰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자극적이죠. 네. 어떠한 투자를 할 때는 분산 투자가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 코멘트까지 챙겨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탑10 한번 열어볼까요?
이 안에서 좀 상승불 켜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봇 가겠습니다. 범 AI 안에서 반도체 쉬자 로봇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급등한 건 뭐 M&A 이슈도 있겠지만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삼성이 지분을 네, 조금 더 살 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지금 로봇의 관점은 과연 1분기 때 두산 로보틱스가 흑자 전환을 하냐 안 하냐 약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2분기 때 IPO에서 이제 올해 2분기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었는데 예. 작년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마이너스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번 1분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 관점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협동 로봇 대표적인 회사들이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두산 로보틱스긴 한데 사실 뭐 그동안 대표적인 1위, 2위 업체 같은 경우 뭐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환학 같은 경우와 두산 로보틱스가 한 30-40%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여러 파트너사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전기차나 이런 IT 쪽에 고객사가 굉장히 파트너사가 많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민감한 이제 업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작년 한 4분기 때부터 특히 북미 쪽에 대한 판매 채널이 계속 꾸준하게 수주 모멘텀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흑자 전환된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뉴로메카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좀 강한 상승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 네.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일단 대장인 저는 두산 로보틱스라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로봇을 결국 향후에 보는 거는 실적에 대한 향후의 고성장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개별적인 좀 이슈는 있겠지만은 예. 결국 이 흐름이 여러 로봇 섹터에 대한 흐름으로 좀 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 로보가 탑픽인 걸로 네. 예,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자동차 이어서 로봇 향한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무래도 뭐 관련돼서 이제 고전압 관련된 그런 전장식에 대한 이제 그 MLCC를 이제 개발했다 얘기도 나오긴 했었지만은 저도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로봇 쪽에 뭐 반도체나 카메라 모듈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지금 로봇 쪽에도 굉장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뭐 피규어 관련된 이제 로봇 업체에서도 그 놓았다시피 그만큼 여러 시야를 관찰하고 이런 측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카메라 모듈도 굉장히 중요한 레벨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레벨 3단계, 4단계를 갈수록 카메라 모듈이 많아지는 것처럼 로봇도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때마다 그만큼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 물론 기존에는 우리가 일반 스마트폰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이제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안 좋긴 했었지만은 이게 영역의 확장성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런 카메라 모듈 업체들 최근에 뭐 프론티어나 여러 업체들도 계속 꾸준히 조금 뭐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긴 하겠지만은 한번 이쪽도 충분히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만큼의 매력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카메라 모듈. 일단은 이런 매력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로봇도 상용화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그만큼 가치가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북미나 중국 쪽에서는 수요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직까지 로봇이 더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두산 로봇. 알겠습니다. 예, 로봇이었고요. 다음은 밸류업 가겠습니다. 어제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우수수 무너졌습니다. 일종의 주주총회가 이번 주에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면 세론뉴스 작용도 좀 있었던 걸로 풀이해 볼 수 있고 오늘 기아의 배당락이죠. 떨어지는 게 기본값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저PBR주 외국인들이 밀려도 계속 가지고 갑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뭐 결국에 최근에 이제 연기금에서도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밸류 관련된 미공식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좀 강한 어조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뭐 정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암암리에서는 조금은 반강제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시장에서는 계속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4개월 연속 꾸준하게 우리나라 순매수로 들어왔던 것도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매력적인 이슈가 좀 충분히 좀 반영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삼성물산 이제 주주총회에 대한 좀 이슈로 인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밸류업이 마음대로 시행 안 될 수도 있겠다. 어떻게 그런 한 가지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오늘 아침에도 고려아이언 지금 주주총회가 좀 강하게 조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나오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이런 밸류업에 대한 매력도는 저는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주총에 대한 우리가 원했던 어떻게 보면 밸류 프로그램에 조금 가치가 맞는 이제 주총이 하나 둘씩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저 PBR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저 PBR도 굉장히 다양하죠. 네. 자동차, 배당 많이 주는 금융, 그리고 지주사. 지주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물론 자동차가 매력적인 구간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향후에 뭐 배당을 많이 주든 아니면 자산 소각을 하든 오히려 조금 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지주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금융은 배당은 이제 많이 주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어느 정도 그 역할에 대한 흐름이 사실 성장성은 조금은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에 단기적인 고점에 올라왔던 부분에서는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측면이고 오히려 자동차, 뭐 기아가 뭐 오늘 같은 날에 18%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곳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다면 기아가 네, 기아. 탑픽인가요? 그리고 금융의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금융의 탑픽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투자금융지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투. 있고 예. 물론 이복현 건강원장도 최근에도 이제 부동산 관련 PF 이슈를 계속 꾸준히 이게 팔로우를 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PF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조금 해소 구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증권 주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만큼 이미 작년에 충당금을 워낙 많이 쌓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 리스크가 해소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죠. 한국투자증권 아니고 네. 예, 한국금융지주 금융지주. 예, 네. 정정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탑픽이고 자동차에서는 기아가 탑픽이고 마지막으로 지주사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지주사? 지주사는 약간 그만 지주. 그냥 금융과 지주 금융지주. 합쳐서 예. 예. 죄송합니다. 뭐 SK나 예. 삼성이나 다른 쪽 안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